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표시죠. 쭉 넘어가서 51페이지 의사표시 단원입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도장 또는 사인이다 그랬죠. 예. 자, 거기서 보시면 51페이지 의사주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사주의. 양거로 1번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본체를 표의자의 뭐예요? 내심의 효과의사, 즉 표의자의 뭐죠? 진의, 진정한 뜻, 진의, 뜻의자, 진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의사주의에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모두 무효가 되며 또는 불성립으로 다뤄진다. 예컨대 매도인이 청약서에 96만 원으로 표시한 것을 잘못해서 69만 원으로 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96만 원인데 69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단 말이에요. 이때 69만 원의 기재라고 하는 표시 행위는 존재해도 69만 원에 청약한다고 하는 효과의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청약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주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의사대로 해석한다, 표시대로 해석한다.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아까 우리 사례에서 엄마가 5천 원 주려고 했는데 5만 원 꺼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의사주의에 따라서 해석하면 그건 5천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5천 원이죠, 5천 원. 따라서 5만 원 표시는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넘겨보시고 표시주의 나와 있죠. 표시주의는 의사보다는 표시행위를 존중해서 의사표시 본질을 표시행위로 파악한다. 그래서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지해서 표시행위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한다. 말이 참 어렵게 쓰여졌죠? 자, 표시주의는 다시 읽어볼게요. 의사 5천 원보다는 5만 원을 존중하여 의사표시 본질을 표시행위인 5만 원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는 5만 원일 텐데 그게 없잖아요. 실제는 5천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5만 원이라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표시행위 5만 원으로부터 미루어서 추측되는 효과의사도 5만 원이다. 따라서 그 5만 원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해서 표시된 대로 5만 원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죠? 네. 자, 칠판 보시죠. 결국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 책에 이 단원을 보면 일단 표의자가 있어요. 표의자가 있고 자신의 의사가 표시돼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이건 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의사표시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 제2절 뭐라고 나왔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랬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네모 1번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다시 오른쪽 앞에 칠판 보시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 이걸 다 묶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형태를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자, 칠판 보시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는 의사표시야. 본인이 그걸 알아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진의 의사표시 그래요. 진정한 뜻이 아니다 그거죠. 비진의 표시.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그래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했어요. 이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래요. 착오. 그리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쫄아서 그랬어요. 쫄아서. 협박당해서 겁에 질려서 쫄아서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를 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래요.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총 몇 개가 있다? 5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비진이 여기다가 의사표시 붙이면 돼요. 통정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비진의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되는 영역입니다. 비진의로 했을 때, 통정했을 때는 무효라고 해요.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착오, 사기, 강박은 다 뭐죠? 취소 원인입니다. 그래서 얘가 107조 규정이고 통정 허위 표시는 108조, 착오는 109조, 사기는 110조, 얘는 110조예요. 조문이 같아요. 왜 같냐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얘가 구조가 같기 때문에 조문 하나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조문은 4개지만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몇 개? 5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외우신다고 비통, 착사, 강, 치 이러고 외우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 봐야 지금 뭐 단어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무효예요.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착오, 사기, 강박. 이거 그래봐야 6글자죠. 그러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강박 취소할 수 있다. 통정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 통정은 무효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취소라는 결과가 되기 위한 원인이 되는 건 3개. 뭐죠? 착오, 사기, 강박. 요거를 한 단어처럼 읽어보세요. 한 단어처럼. 예? 착오사, 기강박. 해봐요. 착오사, 기강박. 착오사, 기강박. 착오사, 기강박. 합치면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은 뭐죠? 취소.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게 뭐죠? 착오사기 강박. 얘가 원인이 됐을 때 얘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 취소의 원인은 뭐죠?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3번 시작. 이게 뭘 외우려고 할 때 리듬도 중요해요. 예?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뭔가 좀 넣었다 뺐다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착오사기 강박 이러지 마시고 시작.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시작. 3번 시작.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그러면 이건 뭐의 원인이다? 취소의 원인이 되는 건 3개. 뭐였어요?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착오사기 강박. 취소 원인이 되는 건 3개. 착오사기 강박. 자, 다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OX. X. 취소할 수 있다. 통정허위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X.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5가지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뭐라 그랬죠? 이 5가지를 묶어서 여기다 썼잖아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럼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어떤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 경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된 경우. 그걸 알고 했다. 스스로 알고 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비진의 표시. 의사표시 불일치를 상대방과 짜고 했다.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스스로 몰랐다. 차고. 속아서 했다. 사기. 쫄아서 했다. 강박. 알면 비진이. 모르면 차고. 쫄아서 알면 짜고. 모르고 속아서 알고
비진이 모르고 하고 짜고 동자 속아서 사기 모르면 비진이 차고 모르면 차고 쫄면 감각 알면 비진이 울면 있어요. 없어요. 그 울면은 없어요. 라면 그죠? 없어요. 알고 짜고 모르고 속아서 쫄아서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자 그러면 뭐부터 보시냐면 54페이지 펴시고 뭐 나오죠? 진의 아닌 의사 표시 그러죠.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그랬을 때 그거를 아닐 비자를 써서 뭐라고 표현해요? 비진의 표시 그래요. 비진의 표시. 자 여기 봐봐요. 칠판 보시고 사립대학 조교수 사건이에요. 사립대학 조교수 사건. 이제 이 갑녀라는 교수가 있어요. 교수. 응용미술학과 교수예요. 근데 응용미술학과니까 이게 예체능이죠. 예체능인데 예체능 학생들은 보통 인문계 쪽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 논문이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체능은 그 작품을 만들어요.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그걸 이제 졸업 논문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미술학과면 이제 그림 그리는 거겠죠. 그림 그리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학생들이 작품, 졸업생들이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애들끼리 자리 싸움이 난 거예요. 애들끼리. 자리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가 애들끼리 학생들끼리 싸우니까 저쪽 편에서 그 지도 교수가 와가지고 이 갑녀의 제자한테 그 꾸지람을 하고 야단을 쳐가지고 너 저리 가라. 여기 우리 제자가 쓸 자리다. 이렇게 교수백으로 이제 누른 거야. 갑녀의 제자를. 갑녀가 그 제자가 와가지고 갑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녀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여기는 우리 제자의 자리다. 그래서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이제 교수끼리. 처음에는 학생들끼리 싸우는데 담당 지도교수가 나와가지고 지도교수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근데 여성분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싸우겠어요? 끄댕머리 잡고 욕하고 뒹굴뒹굴하고.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이게 애들이 핸드폰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 지금이면 그거 다 이 동영상 찍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진으로. 교수끼리 싸우니 얼마나 또 재밌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파만파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신문에서도 나오고 대학 교수들 이게 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끄댕머리 쥐고 흔들고 서로 고소하고 뭐 난리 번거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쪽팔린 거예요. 교수진화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그렇게 끄덕머리 쥐고 싸우고 핥히고 뜯고 물고 그 얼마나 창피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장이 와가지고 갑녀에게 그랬어요.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이게 학교 망신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태를 무마하려면 네가 벌 받는다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내라. 그러면 적당히 무마시켜 줄게. 학교에서 적당히 징계 조치를 통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자. 라고 계속 제안을 했어요. 이사장도 오고 총장도 오고 해가지고. 학교 망신인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립대학 조교수는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직할 의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학교 총장과 이사장까지 와가지고 이 사태를 무마하자 그래서 네가 그러면 무마하려면 사직서를 내라. 적당히 징계를 통해서 무마시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직서를 낸 거예요. 어떻게? 표시를 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학교 측에다, 학교 재단에다가 나는 사직하겠다. 이러이러한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사직하겠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뭐 이번 학기 쉬고 다음 학기부터 다시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사회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결의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의사이니 하는 수 없다 그래서 사직서를 수리를 해버린 거예요. 사직서를.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제출한 사직서를 학교 측에서는 수리를 해버린 거네요. 그럼 이건 자발적으로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표시를 한 거고
학교 측에서도 오케이해서 합의로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럼 교수 입장에서는 저 교수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니들이 먼저 와가지고 나한테 사직서를 내서 무마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사직서를 낸 거지. 실제 내가 사직하려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건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비진의 표시라고 하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때는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직서 제출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요? 유효하다 그거죠. 원칙은. 유효하다라는 말은 사직되는 거예요? 사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직이 되는 거죠.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의무가 있잖아요. 유효하다라는 말은 결국 사직서 낸 거 자체가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사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이사회 측에서, 재단 이사회에서, 학교 재단에서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가 사직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있음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다는 것은 사직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직서 제출 행위가 무효이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사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비진의 표시라고 해요. 비진의 표시. 그럼 비진의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 표시는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세 번째 뭐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 표의자가. 요걸 우리는 비진의 표시라고 하고, 그럼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나눠서 봅니다. 원칙은 뭐라 그랬죠? 유효. 유효는 사직한다, 사직 안 한다. 사직된 것이다. 예외적으로 무효. 언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요거는 사직하겠다는 거예요? 사직 안 한다는 거야? 사직 안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직 한다는 거고. 자, 원칙적으로 그러면 표시대로 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해요?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해요? 표시대로. 그죠? 요거는 사직 안 하겠다는 건 의사대로, 표시대로. 의사대로. 뭐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표시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를 가미한 표시주의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107조 비진의 표시와 관련된 조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감면은 사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사직이 됐어요. 잘렸다. 그 말이에요. 잘렸다. 그래서 감면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알았구나?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당시 이사회에는 사직을 권유한 총장과 이사장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이사들만 나와가지고 만장일치로 본인의 의사인이 하는 수 없다라고 해서 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직이 돼버렸어요. 그 감면가 소송을 한 거죠. 이거는 비진의 표시고. 비진의 표시라면 그거는 결국 이사 학교 측에서 그 사실,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거를 감료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안 되죠. 그래서 사직된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55페이지를 보시고, 자, 55페이지 보시면 효과, 비진의 표시의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다 그랬죠? 그죠? 네. 자, 거기서 원칙은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넘겨보시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 봐봐요. 칠판 보시고. 자, 민법에서 나오는 법률 용어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선의 그래요. 선의. 선은 착할 선자를 씁니다. 뜻의자예요. 그럼 선의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착한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민법에서는 어떤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선의 그래요. 모르는 거를 선이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 반대말은 악의죠.
악할 악자인데, 나쁠 악자인데, 이건 나쁜 뜻이다, 그런 뜻이 전혀 없고요. 어떤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악이라고 해요. 어떤 사실을 알았다. 어떤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선의. 알았다 그러면 악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선의의 제3자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제3자. 악의의 제3자다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다. 이렇게 바꿔칩니다. 선이냐 악이냐 요거. 그 다음에 과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라고 하죠. 실수를 법에서는 과실 그래요. 과실. 과실. 그럼 과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 수 있었다. 과실을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모른 거죠. 결국 이 과실은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알 수 있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실제로. 안 거, 모른 거. 모른 거죠. 그렇죠. 모른 거예요, 모른 거. 모르는 건데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그 얘기잖아요. 제가 우기는 거예요? 아니죠.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모른다. 모르는데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주의를 하지 않아서 모른 거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럼 무과실은 무슨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가면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없을 무자. 잘못이 없다.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과실이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과실은 없을 무자를 쓰니까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동의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비진의 표시는 비진의 의사 표시, 비진의 표시라고 줄여서 하고 또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비진의 표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는 사직하지 않을 건데 사직하겠다라고 표시를 했으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했다. 그게 비진의 표시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 비진의 표시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알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사가 아닌 표시를 했으니까 이게 비진이죠. 그럼 이 비진의 표시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비진의 표시는 한마디로 뭐예요? 거짓말.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각은 사직 안 하겠다는 건데 사직하겠다고 표시를 했다면 이 표시 자체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니까 비진의 표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비진의 표시는 한마디로 뭐다? 거짓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알고 했으니 그것하여 이름하여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갑이 있어요. 갑이. 자, 사랑 안 해요. 속마음은. 사랑 안 해요. 와이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참말, 거짓말. 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거짓말, 뻥친 거죠? 이렇게 뻥치는 거를 뭐라고 하자? 비진의 표시라고 하자.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앞으로 댁에 가셨는데 가족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진의 표시란 말이에요. 비진의 표시. 그죠? 그쵸? 비진의 표시를 했다 그러면 그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거짓말임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한다고 뻥쳤을 때 뻥임을 안 경우 그리고 모른 경우 둘 중에 하나죠. 자, 근데 모른 경우인데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는 경우와 아무리 주의를 해서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가 비진의 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죠. 동의하세요? 네.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셋 중에 하나. 경우의 수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 뻥쳤을 때 뻥친 걸 바로 알아채거나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을 경우이거나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악의 또는 과실이다. 어떻게 표현해? 악의 또는 과실. 악의는 알았다 또는 그죠?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이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악의 또는 과실의 정반대말은 뭘까요? 선의 또는 이 반대말은 그리고로 바뀌어야죠. 전체 부정하면 A 또는 B 전체 부정하면 not A 그리고 not B가 되잖아요. 이런 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런 거 했었는데 몰라요. 저도 기억도 안 나요 이제. 하여튼 악의 또는 과실을 전체 이거 반대말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 그럼 선의 그리고 무과실의 반대말은 악의 또는 과실. 그럼 선의 무과실은 뭐예요? 모르고 알 수도 없었다. 요거를 계속 써야 돼요. 법률 용어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선의 모른다. 악의 과실 알 수 있었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악의 또는 과실은 알 수 있었다. 선의 무과실은 모르고 알 수 없었다. 악의 선의 악의 자꾸 연습해요. 다시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악의 또는 과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의 무과실은 모르고 알 수 없었다. 과실 무과실 선의 악의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룰이에요. 법이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자, 비진의 표시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다? 거짓말. 거짓말을 했을 때, 자, 다시 앞으로 가봐요. 비진의 표시 했을 때 원칙은 뭐죠?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비진이 거짓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알았거나 뭐야? 법률용어로 악의 거나 또는 과실. 그죠?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무효라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거 생각해봐요.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안 경우, 모르는 경우. 모르는 경우는 다시 나눠서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자, 알았다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알 수 있었다. 예? 알 수 없었다. 자, 세 개 중에 뭐 나왔어요, 지금? 악이라면 1번이죠? 과실은 2번. 남은 거는 뭐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른다라는 말은 선의, 악의. 선의죠? 선의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과실 있는 선의, 과실 없는 선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1번하고 2번이 나왔으니까 남은 경우의 수는 3번 남았죠? 3번은 그럼 원칙으로 가야 돼요? 예외로 가야 돼요? 3번은 원칙으로 가야 돼요? 예외로 가야 돼요? 힌트, 예외가 지금 2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3번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로 가는 거죠, 일로.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뭐를 비진의 표시를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임을 모르고 전혀 알 수도 없었다면 그때는 유효. 근데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를 했을 때 그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무효로 하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아이고 복잡해 그러지 마시고 자꾸 하셔야 돼요. 1년 내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범죄 용어니까. 자,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리듬을 좀 타시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악의 또는 선의. 선의인데 알 수 있었다. 그럼 뭐예요? 과실. 알 수 없었다면 무과실. 결국 악의, 과실, 무과실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렇게 됐으면 요건 비질의 표시가 무효가 되고 상대방이 알 수 없었다면 유효가 되고 요게 원칙, 요게 예외. 그죠? 악의 또는 과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의, 무과실은 모르고 알 수 없었다. 이해되셨어요? 예.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책을 보시면 55페이지에 효과, 비진의 표시는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그랬죠?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죠? 원칙적으로 유효. 그래서 진위를 유보하고 진위를 유보했다라는 말은 진위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걸 유보했다 그래요. 마음속에 품었다 그거예요. 진위를 유보하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즉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넘겨보시고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무효인데 동그라미 1번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에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즉 비진이라는 사실을 즉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뭐죠? 무효. 무효. 그럼 상대방에 대한 효력에서 무효로 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여기서 악의 과실이 왜 느닷없이 나왔어요? 알았다는 게 악이고 알 수 있었다는 게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예외, 무효라고 했는데 언제 무효가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뭔 말이에요? 법률용어로 바꿔주면 악의 또는 과실일 때에는 무효. 그럼 언제는 유효? 무과실일 때에는 유효. 선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과실 있는 선의, 과실 없는 선의. 그럼 여러분, 과실이 있다 없다라는 건 이미 그 사람은 선이라는 뜻이에요, 악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봐봐요. 과실이 있다. 요건 과실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실 여부를 따진다는 건 선의일 경우를 전제로 해서 따지는 거죠. 악의인 경우에 과실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알았는데 알 수 있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알면 안 거고 모르면 모른 거지. 그러니까 과실, 무과실 얘기할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선의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죠? 예. 다시 선의, 악의, 과실, 알 수 있었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악의 또는 과실은 선의, 무과실은 모르고 알 수 없었다. 자, 악의 또는 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선의 그리고 무과실. 선의, 무과실의 반대말은
악의 또는 과실. 악의 또는 과실을 풀어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가보시죠. 자, 뭐 나오냐면 통정 허위 표시 그랬죠. 108조 1항 한번 읽어보시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자,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무효,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그랬죠. 자, 그런데 108조는 통정한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갑이 있죠. 칠판 보시고. 집을 가지고 있네요. 갑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매매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매도하겠다라고 해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럼 의사와 표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거를 매수인을과 어떻게 했어요? 짜고서, 즉 통정해서, 통모해서, 통정해서 모의했다라는 걸 통모 그래요. 통정해서. 어떻게 했죠? 매매 계약을 했다. 상대방과 짜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 의사 없는데 매도하겠다라고 도장을 매매 계약서에 찍었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했어요. 그럼 이 매도하겠다는 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데 비진의 표시는 혼자 하는 거짓말이고 통정한 허위 표시는 거짓말을 상대방과 짠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비진의 표시는 혼자 거짓말하는 거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만 알고 했을 땐 비진인데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과 짜고 하면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짜고 하면.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이 매도하겠다, 매수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는 진짜 표시예요? 가짜 표시예요? 가짜 표시잖아요. 가짜 표시. 그래서 허위의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허위의 의사 표시. 매도하겠다는 청약과 매수하겠다는 승낙이 다 짜고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매매는 진짜 매매예요? 가짜 매매예요? 가짜 매매예요. 가짜 매매.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뭐를 한 거예요? 진짜로 가짜로? 가짜로 했다. 그래서 가짜 매매. 그걸 가장 매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가장 매매를 했을까 얘가? 왜냐하면 여기 X라는 얘가 뭐냐면 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 돈을 X가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갑이 갚아야 되죠.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어떻게 하죠? 강제집행 들어가잖아요. 그죠? 강제집행 들어가면 결국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경매로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경매 넘기면 경매에서 낙찰되면 누군가 낙찰을 받잖아요. 그럼 낙찰대금에서 제가 돈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을에게 넘겨놓으면 이제 이 부동산을 읊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얘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가 재산을 빼돌린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법에서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러면 범죄예요. 이거 형사처벌되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얘가 강제집행할 기세를 보일 때 빼돌리면 그런데 미리미리 빼돌리면 그건 강제집행 면탈죄가 안 돼요. 강제집행을 하려는 기세가 보였을 때 빼돌리면 강제집행 면탈죄 범죄가 되는데 미리미리 빼돌려 놓으면 그거는 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자? 미리미리 하자. 미리미리. 저쪽에서 뭔가 뭐 압류를 하거나 막 강제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 빼돌리면 그건 강제집행 면탈이에요. 100%. 그러니까 미리미리 빼돌려야 돼요. 안심하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채권자의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못 갚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가 그걸 가지고 자기 아는 지인 앞으로 이렇게 빼돌려 놓는 이 행위는
나쁜 거예요? 착한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예요? 누구한테는 나빠요? 얘한테는 나쁜 거죠. 근데 이 갑의 가족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아버지는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도 우리 식구들을 쫓겨나지 않고 보호해줬다. 이런 말이라면 가족들한테는 좋은 아빠예요. 비록 남한테는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착할 선, 뜻의자 써서 착한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악이라는 게 나쁜 놈이다. 그런 의미에서 악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단지 뭘 알면서 했다. 뭘 모르고 했다. 그것뿐이지 선악이라는 걸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래서 한자로는 착할 선자를 쓰고 나쁠 악자를 쓰지만 민법에서는 얘는 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착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요건 아주 선수예요. 요 놈은 아주. 다 알아요. 밑에서 다 빼돌려 놓고. 선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편견으로 선이면 왠지 좋은 놈, 악이면 왠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전혀 가지시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여러모로 문제를 비틀어 놓습니다. 이해되셔요? 선이라고 좋은 거고 악이라고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단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강제 집행할 거를 대비해서 미리서 빼돌려 놨다. 이러면 강제 집행 면탈죄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가짜로 매매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넘겨버리게 되면 결국 X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지죠. 자, 그랬을 때 이 가짜로 매매했다면 그러면 이 가장매매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당사자, 즉 가장매매의 당사자, 가짜로 매매한 당사자는 누구죠? 갑과 을, 이 두 당사자 간의 효과예요. X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매매한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강제 집행하려는 사람이고 얘가 왜 가짜로 을에게 자기가 아는 을에게 지인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줬느냐. 형식은 매매라는 형식을 취했지만은 그거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심산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당사자 간의 효과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무효예요. 언제나 무효.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효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로 매매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효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등기는 지금 을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이 집은 여전히 누구 거다? 갑 것이다. 그럴 거예요. 갑 거. 근데 등기 명의만 지금 을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등기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 갑이죠. 두 번째, 통정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과 짰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사회질서를 위반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질서를 깨는 게 아니라 단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통정하는 거는. 물론 X에 대해서는 범죄인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별개로 해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구스도 파는 거 이건 문제가 될 건 없다. 당사자 간에는. 그러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아까 우리 어떻게 됐죠?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어서 주면 돌려받지 못한다 그랬죠?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이면. 근데 통정은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통정한 거는 무효니까 무효면 공식이죠? 뭐죠?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결국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 이건 무효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 갑. 그럼 갑은 얘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어디서 들어봤죠? 의사 무능력에서 한번 봤죠. 의사 능력 없을 때 그랬잖아요. 부당이 반환 청구. 네? 그거 했었어요. 또 할 거예요. 괜찮아요. 자,
자, 그러면 당사자 간의 효과는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이다. 짜고 한 법률행위. 그런데 여러분, 짜고 하는 매매만 있을까요? 짜고 하는 임대차도 있을 수 있나요? 짜고 하는 임대차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짜고 하는 임대차. 그러면 그건 뭐라고 해요? 가장 임대차. 요거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면 돼요? 가장 매수인. 매매에서. 얘는 가장 매수인. 얘는 가장 매도인.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임대차라면 가장 임대차. 얘는 가장 임차인, 가장 임대인. 이렇게 가짜로 할 수가 있다. 두 번째요. 이제 통정 허위 표시를 하면 60페이지 보시고 59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효과. 통정 허위 표시는 뭔지 아시겠죠? 짜고 한 가짜 의사 표시가 통정 허위 표시인데 59페이지 당사자 사이 효과 동그라미 1번. 허위 표시는 가짜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요소로 하는 가장행위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행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허위 표시의 무효는 103조 위반의 반세 질서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의 불법도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넘겨보시고 이제 제3자에 대한 효과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7번 보시죠. 이제 제3자에 대한 효과인데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했고 그래서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을이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을이 병에게 그 집을 팔아먹은 거예요. 얘들 사이에는 어쨌든 무효라고 했죠. 그런데 이놈을 믿고서 얘 이름을 했더니 이놈이 지가 소유자인 양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얘가 봤을 때 매수인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번호 3번 갑이었는데 등기부 상으로 4번 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병이 을로부터 산 거예요. 그럼 얘도 등기부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가장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가장매매가 무효잖아요. 그럼 얘가 당연히 소유자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3자가 알 턱이 있나요? 없죠.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강제집행 당할까 봐 두려워서 친구 을에게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줬는데 이놈이 그냥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지 않고 얘가 어떻게 해요? 확 팔아버리고 뜨는 거예요, 이놈이.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근데 이 집은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런데 여기 번호 5번에서 병이라는 사람 이름이 딱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당사자 간에는 무효인데, 그러면 얘 거였는데, 얘가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매매 계약을 해서 팔아버리면, 그러면 얘하고 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자, 이 경우에, 제3자. 얘는 당사자고 얘는 뭐예요? 제3자잖아요, 제3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제3자가 통정허위 표시라서 무효라는 사실을 선이 무슨 뜻이에요? 몰랐다. 또 악이 알았다. 그러면 결국 제3자가 몰랐느냐 알았느냐 그랬을 때 선이라면 얘는 선의의 제3자, 악이라면 악의의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다르죠. 여기서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얘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두 경우로 나누고 선의의 제3자는 취득을 합니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당하는 거예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갑이.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악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을 못해요. 지 이름으로 등기됐어도 취득 못하니까 얘가 얘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말소를. 결국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제3자가 취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취득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만약에 악의자라면 얘는 취득을 못하죠.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이렇게 대항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대항. 요게 이제 우리식이 아니에요. 요거 일본식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려면 주장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갑은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갑은 악의의 병에게 자기 소유다. 이 등기는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항한다. 대항한다는 말은 주장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선의의 제3자는 취득을 하는 거, 못하는 거? 취득을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악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대항한다라는 말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 집이라고 악의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거 계속 나와요. 계속. 이 단어가 꽤 어려우니까 낯서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조문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108조 58페이지 교과서 58페이지 거기서 108조 1항 보시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근데 2항 보시니까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 그죠? 그런데 또 앞으로 가보세요. 54페이지 가보시면 54페이지에 107조 1항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일단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2항 보시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도 그렇고 통정허위 표시도 그렇고 차고 사기 강박 다 똑같아요. 다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마치 공식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머릿속에. 근데 우리 아까 사회질서 위반 103조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인 무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절대적인 무효다라고 했었어요. 아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얘는 그래요. 사회질서 위반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이거는 절대적으로 무효라서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얘는 취득 못해요. 근데 그거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할 건 아니고 참고하시라고요. 일단은 통정허위 표시만 가지고 보면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라고 했죠. 근데 무효인데 당사자 간에는 무효예요. 그러나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라면 갑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의 제3자라면 갑은 주장할 수가 있다. 요거 두 개만 일단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게 목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이 통정사실을 몰랐다? 모르면 취득한다. 얘가 알면서 통정사실을 알면서 샀다. 을로부터. 그러면 취득 못한다. 그거를 요렇게 법률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병이 취득한다 그러면 그걸 선의일 때 취득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는 악이라면 갑은 악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선의자면 취득을 하는 것이고 악의자라면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의라면 얘가 취득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얘가 얘한테 돈을 주고 샀겠죠. 네. 그럼 분명히 이놈이 얘한테 돈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는 그럼 어떻게 해? 얘는 을을 상대로 얘가 취득을 해버리니까 집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근데 을이 그 집 팔아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도망갔겠죠. 못 잡는 거예요, 이거. 근데 만약에 얘가 알았다. 그럼 얘 취득 못하는 거죠? 네. 취득 못하면 얘 소유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얘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해가지고 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등기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를 확률이 커요? 알 확률이 커요? 이 얘들끼리 통정했는데 그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보통은 모르고 사지 알고 사겠어요? 알고는 잘 안 살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모를 거라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봐봐요. 얘가 지금 이 통정 사실을 얘가 모른다면 예? 얘는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다면 취득 못 하죠. 그럼 얘가 모른다, 안다를 얘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찾아오려면. 어떻게 입증해요? 네가 을로부터 살 당시에 을의 등기가 우리끼리 가장 매매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가장 매매를 하잖아요. 넘어가면 못 찾아와요. 입증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얘가 알고 있다는 거를. 그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 가장 매매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못 찾아와요. 현실적으로는. 실무에서는 그래요. 실무에서는.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 이놈이 이거 취득할 당시 을과 계약할 당시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였다는 사실을 얘가 알았다는 걸 입증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더불어 우리 판례가 일단 제3자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의를 그냥 추정을 해버려요. 판례가 제3자는 무조건 선의다라고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단 넘어가면. 그러니까 얘는 이미 선의인 거예요. 받으면. 그러니 얘하고 얘하고 거래할 당시에 얘가 알았다는 거를 이쪽에서 입증하는 건 불가능이다. 현실적으로. 판례가 이렇게 추정을 해버리니까. 어쨌든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면 갑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선의의 제3자는 저 부동산 취득한다. 악의의 제3자라면 취득 못한다. 취득 못하게 되면 갑은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을 주장이라고 바꿔주면. 선의일 때 취득을 한다 그랬죠. 그럼 갑은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말이 일본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좀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를 주장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갑은 선의의 병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효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악의 병에게는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통정한 허위 표시 다시 교재 58페이지 보시면 108조 1항과 2항으로 나뉘어져 있죠. 나뉘는 이유가 1항은 당사자 간의 효과고 2항은 제3자에 대한 효과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이고 통정한 허위 표시 결국 통정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가장행위라고 했고 이렇게 가장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 얘기고 2항에서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는 제3자가 선의일 때 그자에게는 무효 주장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제3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놈이 팔아서는 안 되는 건데 얘가 잘못한 것이지 얘는 크게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3자는 일단은 선의로 추정해 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효하고 취소하고 그거는 이제 뒤에서 또 나와요. 예.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효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권리 의무가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은 권리 의무가 생겼다가 취소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취소하면. 취소 안 하면 유효한 거고 취소해버리면 무효로 되는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